자, 이번에는 민주당 영입 인사 4호 저희가 1, 2, 3, 5호를 만나봤습니다. 네. 4호를 건너뛰었는데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공직이 국정원 1차장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장은 저희가 예, 박지원 원장님, 예, 서울 네.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두 분 모셨군요. 예. 예. 누가 더 잘했습니까? 두 분 다 워낙 훌륭하신 분이시죠. 예. 특징이 있습니까, 두 분의? 서울 원장님은 좀 뭐랄까 좀 조직적이고 차분하신 정통이잖아요. 정통. 예, 정통이시고 예. 박지원 원장님께서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좀 창의적으로 추진력 있게 돌파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 1차장은 뭘 하는 겁니까? 예, 제가 1차장 할 때는 해외 예. 대북 담당이었습니다. 해외 대북 담당. 예. 북한과 관계된 일들이 많았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예. 시절에는 예. 대북 담당이셨고. 그러면 그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행정관 하셨네요. 예,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통일 외교안보 전략 비서관으로 나왔습니다. 5년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총영사 하셨고. 예.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하셨나요? 예. 이거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장 하셨고. 예. 그 전에는 이제 국정원장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서 이제 서훈 원장님의 대북 정책, 예. 해외 정책을 보좌했습니다. 국정원 출신으로 김병기 의원이 있고, 그렇죠? 예. 1차장이 민주당 입당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예. 영입 제안을 왜 받아들이신 겁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관계 국제정세가 아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국익 외교는 실종되었다고 느껴져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통일 외교안보 정책을 했던 분들이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도 들어가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잘못하면 뿌리까지 뽑히겠다. 가서 싸워달라 이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압수수색 안 나가셨어요? 예. 특보 기조실장 이런 시기가 좀 겹쳐가지고 아직은 안 당했습니다. 아직은 안 당했습니다. 예. 오늘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장장님 뵙기 때문에. 보통 공직하다가 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인 된다고 하면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예, 반대하는데요. 예. 현재 상황이 워낙 좀 엄혹하고 또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그 법적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예, 당신이라도 싸워야지. 오. 왜냐하면 뭐 집에 왜 있어? 빨리 나왔어. 서훈 원장님이랑 다 존경하는 분들이고요. 정용 실장님, 김현철 통일부 장관, 서욱 장관 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 다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라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나가 싸워 이렇게 됐어요? 예,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혹시 부인이 그렇게 말해준 것도 있지만 이 사건을 보고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미국에 특사단을 보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 초반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미국 가서 듣고 싶었던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 관계가 다 깨졌으니까 회복시켜달라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한미 동맹의 회복. 이 단어를 쓰고 싶어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최상의 관계다. 당신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국익 차원에서 조금 유보했던 것들을 다 터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관계는 더 강화되는 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면에 한미 관계 강화라고 하는 그 이면에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국익에 봉사하는 정책을 펴고 싶어한다 이들이. 후쿠시마 핵폐수 오염 대응 문제도 그렇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집권 초기에 쓱 지나가가지고 잘 모르신 분도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초반에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동맹의 회복 이 예. 단어를 쓰고 싶어 했어요. 예, 그 말을 얻어내고 싶어 했죠. 예, 미국으로부터. 그런데 그 말씀하신 특사전에 갔다 와서 한미 동맹의 회복이라는 단어는 못 쓰고 강화라고 했죠. 예, 더욱 강화 예. 하겠다. 그쪽에서 회복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한 거죠. 예. 왜냐하면 충분히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관계도 충분히 좋은데 왜 회복을 시킨다거냐. 한미 관계 충분하다. 그래서 차별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진정한 차별화가 어디 있을까 보았더니 한미 관계 강화를 포장으로 내세우고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 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은 실종되고 일본의 국익만 챙기는 묘한 일이 벌어진 것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로서 독도 수호를 위해서 동해에서 해상 영토 수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독도에 사지 않고 포항하고 울산 주변으로 해역을 밀려나서 하더라고요. 독도 수호 훈련을. 예, 그래서 아니 후쿠시마 핵폐수에다가 예. 징용공 문제 다 양보했는데 마침내 독도까지 포기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대외 정책, 안보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분석하고 비판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죠.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반대가 없죠. 근데 그 외피를 쓰고 결국은 일본이 원하는 걸 다 해주더라. 그렇죠. 국익 포기, 국익 실종의 대외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실제 그 장병들 교육 교재에 예. 독도가 예.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지도에서도 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에서 수십 년 동안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고 싶다. 국제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거 인정해라. 그래서 국제 분쟁 지역화하려고 했고 우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 영토인데 실효적으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상태였는데 이걸 수호해야 될 국방부가 독도를 포기하는 과정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는 그렇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일본 극우가 오랫동안 원해 왔던 바인데 네. 우리 장병을 그 논리로 교육시키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직전에 중지시켰지만 그 감수하는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본 해상 자위대가 예. 우리 독도를 침탈하겠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장병 보고 싸우라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분쟁 지역인데. 예. 자기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진 분들이 지금 현 정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당수 있죠. 예. 극우 보수 일베 출신들이 많은데 원래 보수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학방들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보수도 아니에요. 예, 보수가 아닙니다. 그런 그 위험 징후를 계속 읽으셨구나. 예,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도 결국 그 일본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맹주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96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은 경제적인 데 집중하고 안보는 미국이 좀 책임지겠다 했는데 지금은 워낙 중국이 성장하고 있고 또 일본 스스로도 소위 국제공헌 보통 국가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일본의 군사 안보적인 역할을 키우겠다. 그래서 이 동북아 지역에서 최소한 또 인태 지역에서 우리가 뭔가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주창한 사람이 아베죠. 그렇죠. 네, 아베 전 총리가 한 구상을 미국이 수용해 준 거죠. 그래 그러면은 니네가 그쪽으로 맡아.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비용도 줄어들고. 네. 그러면 이 지역의 군사적 그 질서를 재편해 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한미일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를 일본 아래로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욱 문제는 실제로 대만 해협에서 오키나와 일본까지 연결된 하나의 방어선 예. 그 선에 우리 군사력을 투입해라라고 하는 요구 그렇죠. 또 그것에 대비해서 연구도 하고 가상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대만 유사시 대만 상륙 작전을 필리핀 가서 연습하고 돌아오고 그건 근데 맨 위에는 미군의 지휘지만 네. 그 아래로 들어가면 이 체제 안에서는 우리가 자위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위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해군력이 강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대만 해협까지 오키나와 인근까지 우리 해군력이 가기 위해서는 물론 미일 공조 하에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위대의 해상 작전 틀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위대 명령을 받아야죠. 우리 군이. 근데 과거에 그 이라크전 파병 문제를 다뤄봤었는데요. 우리가 3,000명 민사작전에 투입하는 것, 전투병 말고요. 예. 민사작전을 투입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컸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계속 이게 이제 순환 근무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제일 똑똑하고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 보내야 그렇죠. 되거든요. 전투 지역은 아니지만 민사작전이지만 가장 뛰어난 장교와 사병을 보냈어야 됐습니다. 그걸 다 우리 돈으로 했던 거죠. 우리 능력으로. 근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대한민국 대북 억제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중국이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서해 누가 지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안보 공백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합니다. 일본 자위대 마치 하위 병력처럼 지금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부라는 게 워낙 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사령부 아래 동북아 사령부 개념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하부 구조로. 예. 우리 전쟁이 아닌데 사실은 예. 만약 대만 유사시라면 우리 전쟁이 아닌데 마치 우리는 반드시 군사력을 파병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계속 대만 이야기하고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 평시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대북 억제하고 휴전선을 지켜야 되고 우리 서해 NLL선을 지켜야 되는 우리 군이 자꾸 시선을 앞에 아니고 뒤로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적국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군사력과 안보 또 한반도 평화 유지에도 부족하고 외교적으로도 중국과가 불필요한 어떤 그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고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대중국 그 무역이 네.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 대중국 교육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100억대로. 100억 불 수준으로.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때 한중 교육하면 하루에 1억 불 번다 해서 흑자액이 365억 불, 370억 불 이랬습니다. 하루에 순 흑자액만. 흑자액만. 예, 총 무역액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100억 불이면은 그 뭐 사흘에 1억 불씩 손해 보고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건. 그게 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네. 지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네. 이 지금 말씀하신 그 기조의 중요한 핵심 인물처럼 보여지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김태효 박사는 뭐 젊을 때 이제 연구자 시절에 몇 번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좋게 이야기하면 애국심의 과잉이죠.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분 역시도 국익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 이분이 이제 낙하손해 상 수상한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일본. 예, 낙하손해 총리가 맡는 전 총리의 연구소에서 준 상을 수상을 했는데 예. 이분의 연구 주제가 예. 한반도 유사시 자유대 역할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에 자유대가 역할을 하려면 평상시부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한반도 상륙. 예. 그리고 또 베이징에서 북한 측과 비밀 접촉했을 때 10만 달러를 줬는데 그 10만 달러 봉투를 북측 칸트파트 통전부 쪽에서 뭐 방바닥에 던져버렸다. 남북 정상회담 해달라. MB 시절 이야기죠. 예, MB 시절. 예. 그리고 현재에 거의 그 토착 외구에 가까운 여러 가지 정책들, 오해받을 수 있는 정책들의 그 배후에 그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을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예. 국정원 1차장 출신으로 처음으로 민당 입당하신 박선원 전 1차장인데 저희가 외교 안보 사안 있을 때마다 오셔가지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오케이 한 건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적합한지도 저희가 테스트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것저것 예. 시켜보고 막
율동도 시켜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민주당 여기민재 4호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